안녕하세요, 방춘입니다. 제가 좀 많이 피곤해요, 사실은. 한 이틀 동안 한 4,000명이 모이는 그 공간에서 배드민턴 대회를 또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해서 이틀 동안 그냥 쓰러져 잤습니다. 자기만 했습니다. 아우, 정말 피곤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 아시겠지만, 요걸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려고요. 상가 건물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가 임대차에 관해서 법조문을 다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시간은 길지 않아요. 뭐 한 10분 그 정도 이내에 다 설명해 드릴 거고요. 한번 여러분들 앞으로 상가를 임차하실 분이라든가 아니면 주위에 뭐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임대인이라든가 임차인이라든가 꼭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 경매 교재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저번 달보다 많이 올랐어요. 제가 12월 달부터는 55만원에 판매한다고 그랬잖아요. 좀 가격을 많이 올릴 거고, 내년부터는 좀 대폭 올릴 겁니다. 이제, 48만원에는 100분한테 다 팔았고요. 이제 100분께서 다 구매를 해주셨고, 이제 12월 달부터는 55만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좀 상당히 많이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참고하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한번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또 분쟁도 많고,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시는 편인데, 여러분들 상가 건물주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죠.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긴 한데, 건물주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요즘은 임대인한테 많은 불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한번 지금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문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 아주 내용은 간단해요. 근데 이제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가, 주택은 없으면 안 되는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분쟁이 굉장히 많은 것이 또한 이것입니다. 제가 좀 코맹맹이 소리예요. 좀 코감기가 걸려가지고 한 이틀 동안 무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갑자기 추워지다 보니까 코감기가 걸렸어요. 콧물이 나와서 좀 힘들긴 한데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한번 뜯어볼게요. 지금부터 여러분 중요한 내용 많이 있습니다. 대항력. 우리가 이제 주택도 대항력이 있죠. 상가건물도 대항력이 있어요. 상가건물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냐?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그죠? 만약에 오늘 내가 상가건물을 건물을 인수받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러면 내일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내일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뭐 여기다 전입은 안 해도 돼요. 주택은 전입을 해야 되지만 상가는 전입을 안 해도 됩니다. 전입 대신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대항력이 형성되고 대항력 이후에 들어온 근저당에 대해서 내가 뭔 선순위죠. 그죠? 내가 대항력을 오늘 갖췄고 근저당이 내일 갖췄다. 내일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근저당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증금이 1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5년 5월 13일 이후라면 이 근저당이 2015년 5월 13일 이후라면 내가 100억이든 1000억이든 임차 보증금을 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법이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말 그대로 세무서장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세무서 가서 우리 사업자 등록 낼 때 확정일자도 같이 받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그죠? 어차피 사업자 등록증을 내러 갈 때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주세요. 그러면 도장 꽝 찍어줍니다.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는데, 그죠? 어떤 주택도 마찬가지잖아요. 주택도 내가 만기가 됐어. 근데 이 주택의 건물주가 내 보증금을 안 돌려줘. 그럼 나는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나갈 수도 있죠. 그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가더라도 내가 선순위라고 한다면 보장을 받는 거죠. 그죠? 이게 경매가 넘어갔든 뭐 했든 내가 경매 청구할 수도 있고 돈 끝까지 안 주면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상가도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요. 똑같습니다. 주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그죠?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 명령을 마치면 임차인은 똑같아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내가 설령 그 상가를 나간다 하더라도. 그죠? 그런데 내가 상가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놓고 여기에 들어온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어요. 그죠? 이 사람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거 아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건물주 입장에서 또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그건 꼭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새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상가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는지, 그죠?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고 들어가십시오. 만약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다, 그러면 새로 들어가시는 분은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경매에 의해서 임차권은 당연히 소멸되겠죠. 그죠? 경매가 진행된다면 내가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히 소멸됐죠. 그런데 내가 선순위면서, 그죠? 내가 이 저당권이 밑에 있고 임차권이 위에 있어. 제 임차권이 다 변제받지 못하면 당연히 소멸되겠죠. 임차권도.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죠? 제 교재도 많이 나와 있지만 2015년 5월 13일을 기억하자. 그죠? 근데 이 저당권이 2015년 5월 13일 이전이고 이 임차인도 2013년 5월 13일 이전이라고 한다면 환산보증금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사람 보장 못 받습니다. 쫓겨나야 돼요. 그렇지만 이 저당권 2015년 5월 뭐에서 2015년 5월 20일이고 내 임차권이 2015년 만약에 5월 뭐 10일이다. 근데 이 보증금이 100억이요. 그래도 저는 보장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5월 13일이라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상가를 하나 얻어가지고 장사를 하잖아요. 장사를 하는데 한 3년 장사가 잘 됐는데 3년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제 돈 좀 벌어볼까 했는데 주인이 막 갑자기 임대료를 갖다가 엄청나게 올린다든가 아니면 당신 나가세요. 내가 할 거예요. 그래버리면 이제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실컷 3, 4년 고생해서 장사를 궤도에 올려놨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법에서는 최소 10년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거든요.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최소 10년은 이 사람이 여기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10년 동안은 보장을 받습니다. 10년 동안은. 그죠?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 아래 같은 이런 7호까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보장을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차임을 연체한다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다든가 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전대를 한다든가 뭐 건물이 멸실되었다든가 뭐 파손되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10년이라는 임대차 기간 보장을 못 받습니다. 내가 설령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썼어요. 2년을 써서 이거 불안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장사가 잘 되면 내가 그 이상 10년까지도 장사를 할 수 있어요. 10년까지도.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또 모르는 게 뭐냐면 10년이 지나서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전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이때부터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으니까 여기 나와 있죠.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죠? 내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나서 나 당신하고 이제 그 계약 안 해. 당신 나가세요. 라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장사가 잘 되고 돈도 더 벌어야 되는데 그죠? 그동안 뭐 4, 5년 동안은 기반 잡았다 하더라도 돈을 좀 더 벌어야 되는데 나가라고 한다면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시작해야 되는 어떤 위험부담도 있고 너무 좀 불합리한 게 많지만 계약갱신 요건이 끝났으니까 원칙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약갱신 요건에 따라서 나가긴 나가는데 문제가 뭐가 있죠? 권리금이 있죠. 권리금. 10년이 지나서 쫓겨난다 하더라도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권리금 수취권까지 포기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권리금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죠? 내가 새로운 임차인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건물주 허락하에. 건물주가 허락한다면.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건물을, 그죠? 전부 또는 일부를, 그죠? 새로 이제 철거하거나 재건축 하고자 했을 때 건물주가 임차인한테 다 건물을 철거하고 또는 재건축해야 되니까 당신 나가 라고 했을 때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있어요. 여기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쭉 장사를 하다가 8년째 다시 갱신을 했어. 그럼 2년만 더 하면 10년이잖아요. 그죠? 8년째 재계약을 하는 당시에 건물주가 분명히 계약 체결 당시라고 돼 있어 법적으로요. 그죠?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임차인한테 나가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한 5년 했어. 그래서 다시 이제 6년째 재계약을 했어요. 재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 당시에 내가 뭐 재건축이나 아니면 뭐 어떤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당신 나가라는 어떤 그런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은 10년 동안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차피 임대인은 8년째 되는 날 또 다시 쓸 거 아닙니까? 보통 2년씩이니까 다시 쓰면 이때도 명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계속 이 조항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도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쫓아내고 싶어.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 앞으로 2년 후에는 이 건물을 철거하고 리모델링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한테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모든 법은요. 이 상가임대차 법도 마찬가지고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마찬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이다. 임차인에게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상가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건물주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내가 쫓아내고 싶어. 그죠? 그리고 이 조항.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거든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칼을 휘두르는 거죠. 그리고 또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 당신 거짓말로 이렇게 임차했잖아. 당신 처음에 계약했다고 하고 다른 걸로 사용하고 있잖아.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전대한다든가, 건물을 파손시켰다든가, 그런 경우, 또 건물이 멸시되면 당연히 없어지는 거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또는 재계약 당시에, 임대인은 분명히 내가 이 임차인을 쫓아내고 싶으면, 앞으로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계약을 했을 시에, 나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아니면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새롭게 지어야 되겠다라고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고지를. 이해 가셨죠?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주석을 좀 달아놨죠? 물론 법조문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달아놨어요. 계약갱신 요구권, 10년이라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다고 이제 다 10년이 찼다 하더라도 권리금의 회수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권리금 회수 기능은 있어요. 계속 남아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으면 변호사님들하고 상담해 보시죠. 그러니까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물론 제가 이제 더 깊이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0조에 보면 임차인을 위한 법이거든요. 이거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그죠?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임대인은. 그죠? 근데 임차인의 의무도 있어요. 임차인의 의무. 그죠?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죠. 설명해드릴게요. 임차인의 의무도 있어요. 잘 읽어보셔야 돼요. 내가 이 건물을 나가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넣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건물에다가. 그러면 임대인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임대인이 반대하면 안 된다고 제가 주석 달아놨죠. 임대인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시킬 의무가 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소개시켜야 돼요. 제가 판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야지 권리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죠? 만약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 임대인이 틀어버려. 결국에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임차인이잖아요. 그죠? 임차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차이 면치하지 마시고 임대인하고 관계를 좋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결국에 피보는 사람은 임차인일 수밖에 없다. 왜 임차인도 막강한 힘이 있지만 임대인한테도 막강한 힘이 있다. 그죠? 서로 어떤 조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판례를 한번 볼게요.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판례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재에는 실려있지 않죠. 제 교재에만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6월 9일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건물 인도 및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최초 임대차 기간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됐는데, 자, 10년이 됐어요. 그런데, 자,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임차인이 더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임대인이 나 이제 더 이상 계약 안 하겠다. X 했어요. X를 했어요, 임대인이. 그런데 임차인이 왜 재계약을 안 해주냐? 그죠? 새로운 임차인도 좀 구해놨고 들어올 사람도 있고 한데, 당신, 법 위반한 거다.
재계약해주라. 그런데 법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계약갱신 만료일 때 임차인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이 새로 들어올 사람을 임대인에게 소개해야 되고, 그죠? 임대인에게 소개해야 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막연히 새로 들어올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한테 기존의 임차인한테는요 권리금 회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법조문을요. 뭐 없는 분들은 제가 판례는 다 믿으니까, 그죠? 뭐 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교재 내용 제가 다 밑에 더 중요한 내용들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죠? 이 시도가 뭐냐면, 여기서 밑에 이제 잘 나오지만, 시도가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나야 임차인 구해놨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임대인이 기존 계약보다 높은 금액의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는 등 임대차 계약,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더라도, 그죠? 임대인 입장에 당연히 내가, 야, 나 보증금 많이 올릴 거야. 그동안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조금밖에 못 올렸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임차인한테 많이 올릴 거야. 라고 해도, 그죠? 권리금 회수 기회로 방해를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려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 임대인에게 소개하고 그와 계약 재개를 체결하도록 요청하는 등 최소한의 주선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이 사람은 주선행위도 하지도 않고 소개도 하지 않고 그냥 나 임차인 당연히 구했어. 그러면 만약에 참 법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기존에 임차인이 있어. 그럼 건물주가 따로 있어요. 근데 임차인이 권리금 받을 목적으로 가짜로 이 새로운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새로운 임차인이 있다라고 거짓으로 소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주선도 해야 되고 소개도 시켜야 되고 또 아까 그 법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그 임대인이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최신 판례 2022년 6월 9일자 판례를 실어놨으니까 우리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면서, 그죠? 전 판례에서는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는 최소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이 논의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있어. 그러면 적극적으로 임차인이 소개를 시켰다고 한다면, 그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죠. 그렇지만 신규 임차인을 추천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기에 기존 판례가 그들의 적용될 수 있는 사회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그죠? 적극적으로 소개했다면 권리금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죠? 판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죠? 대법원 판례지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임차인 여러분들도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만기가 됐을 때, 그죠? 임대인 입장에서도 칼자루가 있으니까 각자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제 서로 정말 협의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에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얘기했던 판례도 있지만,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판례는 고등법원에서 뒤집혔다. 그렇죠? 뒤집힌 게 아니라, 해석을 달리한 거죠, 해석을. 이게 최신 판례니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에 몇 강이지? 잠깐만요. 좀 수정 좀 할게요. 이번에 이제, 이게 400강. 그리고 제가 이제 전 시간에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채권의 불가분성은 제가 말씀드렸죠. 채권의 불가분성은 지분경매 전전강에 나와 있어요. 유치권에도 있고 저당권에도 있고 지분경매에 나온다. 근데 지분경매 판례를 제가 이제 설명 안 드렸죠. 지분경매 판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분경매 판례, 채권의 불가분성에 대한 판례 지분에 대해서요. 대법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 채무는 사실상 불가분의 채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교재가 안 실려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 달 말에 다시 취합해서 다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텍스트 변환이 안 돼서 제가 L박스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판례는 L박스를 사용하는데 L박스에서 텍스트 변환이 안 돼서 이제 왔더라고요. 왔으니까 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해봤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꼭 참고하십시오. 임차인이 됐든 임대인이 됐든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 몇 줄 안 돼요.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 칼자루는 양쪽이 가지고 있다. 그죠? 칼자루는 양쪽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얘기하는 취지가 그거예요. 서로 합의를 잘 해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뭐 11월 달에 교재 구매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12월 달부터는 12월 달 한 달 동안은 55만 한정해서 또 조금 판매할 거예요. 근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시고요. 내년 이제 2023년부터는 가격을 대폭 올릴 거니까 뭐 그렇게 아시고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피곤해서 강의를 많이 못 하겠네요. 목도 새고 콧물도 나오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용조용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